자, 오늘 들어볼 제목은요, 유로파라는 곡이에요. 소녀시대가 발매했던 그 앨범에 속한 수록곡이라서 아마 처음 들어보는 친구 많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노래 어떤 노래인지 들어보면서 또 가사에 어떤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지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로파라는 그 천체 자체를 처음 들어보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요. 그 유로파라는 거는 그 위성이에요. 위성이라는 거는 이제 행성 주변을 도는 거를 위성이라고 하는데, 그럼 행성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우리 지금 태양계를 구성하는 행성에는 지구를 포함해서 수금, 지화, 목토, 천, 해 이런 친구들이 있죠. 이런 행성들을 주변에 돌고 있는 천체들을 위성이라고 하는데, 지구 주변에도 위성이 있어요. 지구도 하나의 위성을 가지고 있죠. 우리는 그 위성을 바로 달이라고 부르죠. 달. 근데 이게 모든 행성이 위성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고, 위성이 없는 행성도 있고 우리처럼 위성이 하나 있는 행성도 있고 여러 개의 위성을 가지고 있는 행성도 있습니다. 그 중에 일반적으로 천체의 그 행성들의 몸집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위성의 수가 많을 확률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유로파는 어떤 행성을 주변에 돌고 있는 위성이냐면 바로 목성입니다. 목성. 그래서 목성이라는 거는 태양계에서 가장 큰 행성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지구보다 더 몸집이 커서 우리보다 더 많은 위성의 개수를 가지고 있을 수 있는데, 그 많은 위성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의 주인공인 유로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로파 천체의 표면 모습 한번 봐주세요. 이렇게 표면에 이렇게 짝짝 이렇게 긁힌 듯한 스크래치 문양이 나 있죠. 이것도 이제 다 사연이 있는 문양인데, 근데 한번 자세히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면 우리가 특징적인 부분을 살펴봐야 될 게 공전주기예요. 공전주기. 목성을 주변으로 유로파가 돌고 있는데, 유로파가 목성 주변을 한 번 도는데 걸리는 시간이 약 3일 정도가 됩니다. 빨리 도는 편이죠? 우리 달이 지구 주변을 한 바퀴 도는데 약 30일 정도 걸리기 때문에 우리가 한 달이 약 30일 정도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목성 주변을 도는 유로파 같은 경우에는 목성 주변을 도는데 약 3일, 3.5일, 그러니까 4일이 채 걸리지 않은 거죠. 그래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공전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온도도 한번 봐볼까요? 최고 온도와 최저 온도. 이게 이제 K라는 값은 켈빈이라는 값인데, 온도 단위에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쓰는 단위는 섭씨 온도인데, 그 이제 보통 과학자들이 많이 쓰는 온도는 이 켈빈이라는 단위를 써요. 근데 우리가 익숙하지 않으니까 섭씨 온도 기준으로 보면 최고 온도, 온도가 제일 높은 시점에 제일 높은 부위가 영하 148도고요. 최저 온도, 가장 추운 시점에 가장 낮은 온도가 측정되는 부분이 영하 223도니까 항상 춥다고 볼 수 있겠네요. 인간이 사는 기준으로 본다면 평균 온도가 영하 170도 정도 되기 때문에 추운 곳이에요. 이런 정도면 거의 물이 액체 상태로 존재할 수 있을까요? 우리 물질 상태 변화 배웠잖아요. 물이라는 물체는 일반 0도가 이하로 온도가 떨어지게 되면 얼기 때문에 평균 온도 기준을 봤을 때 영하 170도 근처로 유지되는 유로파 같은 경우는 물이 액체 상태로 존재할 수 없고 거의 고체 상태인 얼음으로 존재가 하겠네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또 특징적으로 볼 수 있는 행성이네. 물이 액체 상태로 존재할 수 없는 거. 물론 물 자체가 아예 존재 안 할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물 기준으로 하여튼 그런 상태다라는 것을 생각해보고 가사를 하나씩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소녀시대의 유로파라는 곡 들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난 천천히 발을 옮겨 그대에게로 좀 더 가까이 가고 싶어. 손을 내밀어 봤지 그대 몰래 너의 주위를 돌며. 자, 첫 소절의 가사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난 천천히 발을 옮겨 그대에게로 좀 더 가까이 가고 싶어. 손을 내밀어 봤지 그대 몰래 라는 내용이었는데요. 먼저 여기서 지금 두 명의 대상이 등장하는데, 첫 번째는 나고 두 번째는 당신입니다. 근데 여기서 노래 제목이 유로파니까 이 유로파가 난지 넌지 지금 잘 모르는 상황이죠. 근데 미리 알려드릴게요. 여기서 내가 유로파고요. 상대방이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유로파가 돌고 있는 대상이 목성이죠. 그래서 내가 유로파, 당신이 목성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노래에서 말하고 있는 사람은 저고요. 저 유로파. 이 노래를 듣고 있는 청자는 목성 당신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뭐 좀 더 가까이 가고 싶다는 얘기 나오는데 이거는 뒤에 또 비슷한 가사 나오니까 거기 가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다음 소절 확인해 볼게요. 너의 주위를 돌며 매일매일 너만을 바라보는 유럽에 아주 조금씩 커져온 내 마음이 말했어 이젠 그대에게로 갈 시간이야 닿을 수 없던 자, 너의 주위를 돌며 매일매일 너만을 바라보는 유로파. 아주 조금씩 커져온 내 마음이 말했어. 이젠 그대에게로 갈 시간이야. 자, 여기서 너의 주위를 돌며 지금 내가 유로파가 목성의 주변을 도는 거죠. 유로파가 목성의 주변을 돌며 여기서 돈다는 거는 뭐를 의미하는 것이냐? 목성 주변을 공전하고 있는 유로파. 그래서 이 돈다는 의미는 바로 공전을 의미하는 거고요. 아까 유로파의 정보에서 봤듯이 공전 자체는 어떤 것이냐? 바로 한 바퀴 도는 데 걸리는 시간인데요. 그 3.5일 정도 걸린다고 했죠. 그래서 상당히 빠른 속도로 돌고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다음 구절을 또 살펴볼게요. 매일매일 너만을 바라보는 유로파. 왜 매일매일 너만을 바라보냐면요. 그 우리가 달을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달에 그 나타나 있는 문이 있잖아요. 우리가 한국에서는 달에 토끼가 산다고 얘기하는 게 노란 달에 보이는 얼룩덜룩한 그 표면이 항상 문양이 같다는 의미가 항상 달은 같은 면을 지구를 향하고 있다 그런 의미거든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인 표현이에요. 매일매일 너만을 바라보는 유로파는 유로파가 보여주는 면이 목성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항상 같은 면을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죠. 다시 얘기해서 내가 관측자가 목성에 있으면 유로파를 봤을 때 항상 유로파의 같은 면을 보고 있다는 의미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로파가 목성 기준에 항상 같은 위치에 떠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아까 봤듯이 공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유로파 자체는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는 천체인데 어떻게 같은 면을 바라보고 있느냐, 어떻게 유로파는 목성에게 같은 면만 보여주고 있느냐를 따지고 본다면 공전하는 유로파가 자전도 하는데 자전하는 그 각도와 공전하는 각도가 같은 거예요. 이거 무슨 얘기냐면 그려볼게요 한번. 목성이 있고 이거 너무 글씨가 작아가지고 알파벳 J로 쓸게요. 목성 주피터 목성이 있고 이 주변을 유로파가 돌 건데 이게 지금 공전주기죠. 이게 공전궤도예요. 공전궤도 유로파 동그랗게 파랗게 동그랗게 할게. 자 지금 유로파가 바라보는 면 기준을 이 짝대기를 하나 세워볼게요. 뭐 깃발 하나 세웠다고 생각을 해도 되고 짝대기 이렇게 하나 세워볼게. 그런데 얘가 만약에 30도 정도 공전한다고 해볼게. 얘가 이제 하루에 뺑 이렇게 한 바퀴 쭉 도는데 3.5일이 걸리는데 이제 각도로 설명을 해볼게요. 자 여기 기준으로 유로파가 30도를 공전을 했어. 30도를 공전을 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유로파가 자전도 할 거란 말이죠. 근데 자전도 똑같이 30도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되면 지금 여전히 같은 면을 바라보고 있는 셈인 거죠. 같은 면을 보여주고 있는 셈인 거지. 유로파 입장에서 목성에게. 그렇기 때문에 공전하는 각도만큼 자전을 해버리기 때문에 결국에는 얘가 자전을 한 바퀴 하는데 걸리는 시간도 3.5일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동주기 자전이라고 해요. 공전을 하는데도 3.5일 한 바퀴 쭉 도는데 3.5일이 걸리고 자전을 한 바퀴 하는데 3.5일이 걸리기 때문에 주기가 같죠. 그래서 공전과 자전의 주기가 같은 이런 천체는 동주기 자전이라고 하는데 유로파도 동주기 자전을 하는 천체고요. 달도 동주기 자전을 하는 천체예요. 그럼 우리가 달을 한번 유추해볼까? 달은 공전하는 시간은 알고 있어요. 선생님 아까 얘기했듯이 달이 지구 주변을 한 바퀴 도는데 약 한 달이 걸린다고 했잖아요. 약 30일을 쓸게요.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공전주기예요. 공전주기. 지구 주변을 한 바퀴 도는 30일이 걸린다? 그러면 달의 자전주기는 며칠일까요? 참고로 얘기하지만 달도 항상 지구의 같은 면을 보여주고 있고 동주기 자전을 하는 천체입니다. 힌트 끝. 그러면 달의 자전주기는 며칠일까? 당연히 공전과 같은 30일이겠죠. 그래서 이게 동주기 자전이라는 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공전과 자전하는데 걸린 시간이 같아서 항상 그 행성에게 같은 면만 보여주는 위성,
지칭할 때 보통 쓰이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처음 알게 된 단어죠. 선생님 전에 넘버원 노래 소개할 때 동주기 자전을 소개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나지만 달도 마찬가지로 유로파도 같이 동주기 자전하는 천체다. 공전하는 데 걸리는 시간과 자전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같은 천체다 라고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소절 한번 또 읽어볼까요? 자, 아주 조금씩 커져온 내 마음이 말했어. 이젠 그대에게로 갈 시간이야. 자, 이거 아주 무서운 문장이에요, 여러분. 그대에게로 간다는 얘기는 유로파와 목성이 점점 가까이 가게 된다는 건데, 가까이 가게 된다는 거는 둘 중에 하나예요. 결국 충돌이 일어나느냐 아니면 충돌 직전까지 가느냐인데 충돌 직전까지 가면 상관없지 않나요? 만약에 이 두 천체의 거리가 가까워지게 되면 지금 이 두 천체 사이에 발생하게 되는 인력의 세기가 달라지겠죠. 왜냐면 인력은 거리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가까울수록 더 영향을 크게 받고 멀수록 영향을 작게 받기 때문에 거리가 가까워진다는 것은 인력을 더 많이 받겠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어쨌든 뭔가 변화가 생긴다는 건데, 그렇다는 얘기는 목성보다는 유로파에게 큰 치명적인 결과가 있지 않을까요? 왜냐면 목성에 비해서 유로파가 훨씬 작기 때문에 같은 힘이 가해져도 충격은 유로파가 훨씬 더 크겠죠. 그렇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파국의 시간인데, 유로파가 쪼개지든 아니면 둘이 같이 충돌이 일어나도 사실 목성은 크게 변화가 없을 것 같긴 하지만 멸망의 시간을 의미하는 건지 어쨌든 이건 이제 가사적인 표현이니까 점점 다가가고 싶다라는 소망을 의미하고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닿을 수 없던 우리 거리 꿈이여 내게 와요. 그 안에서 살게. 까만 어둠 속 나는 보여. 끝없이 돌고 있죠. 온 힘 다해도 더 가까울 수 없다는 걸 알아요. 더 가까울 수 없다는 걸 알아. 자, 다음 또 가사 확인해 볼게요. 닿을 수 없던 우리의 거리 꿈이여 내게로 와요. 그 안에서 살게. 까만 어둠 속 너만 보여. 끝없이 돌고 있죠. 온 힘을 다해도 더 가까울 수 없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또 조그마한 나레이션으로 더 가까울 수 없다는 걸 알아. 약간 아쉬운 듯이 이게 전화 목소리처럼 들리는 소절이 있던 그 부분이었는데, 일단 첫 번째 특징, 닿을 수 없던 우리의 거리. 왜 닿을 수가 없냐? 아까 얘기했듯이 이 유로파와 목성 사이에 존재하는 힘 크게 두 가지는 중력과 원심력으로 볼 수 있어요. 일단 두 천체가 있기 때문에 서로 당기는 힘, 중력이 가해지겠고요. 그 다음에 원심력 같은 경우에는 유로파가 목성 주변을 지금 돌고 있기 때문에 회전하는 물체에게는 바깥쪽으로 이렇게 튕겨나가려고 하는 원심력이 존재하게 되죠. 우리 뺑뺑 도는 놀이기구 타보면 알아요. 이렇게 몸이 바깥으로 튕겨나갈 듯한 그 느낌이 바로 원심력인데, 여기서는 중력과 원심력이 항상 평형 상태에 있기 때문에 유로파와 목성 사이 거리 변화가 거의 없어요. 일정하게 유지된 상태로 계속해서 공전 운동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닿을 수가 없죠. 가까워질 수도 없고 멀어질 수도 없는 그런 어중간한 상황을, 너와 나의 거리가 좁혀지지도 않고 멀어지고 있는 일종의 약간 밀당하는 관계라고 할까요? 썸을 타는 관계, 하지만 관계는 변화가 없는 그런 상황을 의미하는 구절이라고 볼 수 있어요. 닿을 수 없던 우리 거리는 바로 거리 변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왜냐면 중력과 원심력이 평형 상태에 있다. 그 다음에 까만 어둠 속 너만 보여. 왜 까맣냐면요, 우리 지구 같은 경우에는 사실 태양이 떠오르면 파랗고 하얗고 약간 이런 하늘에 태양이 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 밤이 되면 태양이 지평선 아래로 지면서 깜깜한 하늘에 별이 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 유로파에서 바라보는 하늘은 항상 깜깜해요. 태양이 뜨면 밝아지지 않아요? 물론 태양이 떠 있으면 태양빛은 보이겠지. 하지만 이게 우리가 지구에서 볼 때처럼 하늘 자체가 이렇게 밝아지는 느낌이 없어요. 왜냐면 지구에서 바라보는 낮의 하늘 같은 경우에는 태양빛이 대기를 통과해서 오면서 하늘이 파랗게 보이는 거거든요. 그런데 유로파에는 대기가 없어요. 물론 이게 천체 자체가 더 컸으면 약간 희박한 대기를 갖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물론 그 직권, 유로파 기준으로 그 직권 위에 기체는 있긴 하겠지만 이렇게 뭔가 하늘을 파랗게 보일 만큼의 그런 대기량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유로파 같은 경우에는
그 유로파 지평선 위로 태양이 떠 있든 떠 있지 않든 태양이 있고 없고의 차이만 있지 항상 하늘은 그냥 까만 우주 밤과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낮이나 밤이나 항상 까만 어둠 속을 표현하기 바로 대기가 없어서고요. 너만 보인다는 얘기는 이제 물론 태양도 보이고 다른 천체도 보이겠지만 이제 가장 가까이 있는 게 목성이기 때문에 이제 목성만 보인다라고 표현을 한 것 같고요. 여기서 태양빛을 반사하는 목성이죠. 목성은 자체적으로 빛을 낼 수 있는 천체가 아니라 태양빛을 반사해서 우리 지구에게도 보이고 다른 행성에서 볼 수 있게끔 자기 존재감을 내고 있는 천체이기 때문에 유로파 입장에서도 그 태양빛을 반사해서 목성이 보이게끔 되는 상황입니다. 물론 태양이 없으면 당연히 목성도 안 보이겠지만 태양빛을 반사하는 목성이 유로파에게 보여지는 그 상황,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구에서 목성을 볼 수 있는 이유도 태양빛을 반사한 목성의 빛을 우리가 본다는 거. 그 다음에 끝없이 돌고 있죠. 온 힘을 다해도. 여기서 이제 끝없이 돈다는 얘기는 무한한 원운동. 아까 얘기했듯이 이 원운동을 할 때 목성과 유로파 사이의 중력과 그 다음에 얘네가 회전할 때 생기는 원심력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딱히 별다른 원동력 없이도 무한히 원운동을 할 수 있는 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더 이상 거리 변화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더 가까울 수도 없다. 하지만 더 멀어질 수도 없죠. 뭐 희망적인 건지 절망적인 건지 그거는 뭐 여러분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별은 차갑고 난 혼자죠. 그대는 여전히 같은 거리를 지키며 나를 바라보네요. 잔인하게 서툴지 않고 갈게. 자, 다음 소절. 별은 차갑고 난 혼자죠. 그대는 여전히 같은 거리를 지키며 나만 바라보네요. 잔인하게 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여기서 이제 감정을 표현했네요. 아까 가까워지지도 않고 멀지도 않아지기 때문에 이게 희망적인 상황인가 절망적인 상황인가 좀 판단이 애매하다고 했는데 유로파인 이 화자 입장에서는 잔인하다고 표현을 했네요. 더 가까이 오지도 않으면서 자꾸 나를 바라봐. 희망 고문한다고 표현을 했네. 잔인하게. 그러니까 유로파는 계속 가까워지기를 원한다는 것을 해석해 볼 수 있고요. 여기서 이제 조금 해석이 어려운 게 별은 차갑고예요. 별은 차갑고. 여기서 이 별을 누구로 봐야 될까를 판단하는 게 조금 어려운데 만약 이 별을 자신이라고 표현을 한다면 그 별인 내 몸은 차갑고 나는 혼자다 이렇게 하면 이제 설명이 되는 부분과 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 이 별이라는 거는 빛을 내는 천체예요. 항성을 의미하기 때문에 태양계 전체를 털어서 봤을 때 별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는 태양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약간 이제 어폐가 있고 이제 차갑다라는 표현은 맞아요. 아까 유로파 사진 봤을 때 표면에 뭔가 짝짝 갈라진 듯한 그 스크래치 난 부분 그 기억이 나나 모르겠네요. 이게 그 부분이 바로 유로파 자체가 얼음으로 된 표면을 가지고 있는데 걔가 이제 그 목성에 당겨지는 힘에 의해서 표면이 갈라졌다가 그 갈라지는 틈 사이로 얼음층 아래 있던 물이 막 솟아올라요. 그러면서 또 이제 메꿔지고 얼면서 다시 메꿔주고 또 이제 이 목성의 힘에 의해서 또 표면이 갈라지면 그 틈 사이로 또 막 물이 새어 나오겠죠. 물이 새어 나오는데 또 아까 얘기했듯이 물인 상태로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에 또 다시 얼어요. 그럼 또 이게 메꿔지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항상 이게 차가운 천체이기 때문에 그 차갑다라는 표현은 맞지만 별이라는 표현이 사실 적합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아까 떠 있는 천체로 따지면 이 목성을 또 만약에 별이라고 지칭했다. 그럼 아까 얘기했듯이 목성은 별이 아니고 행성이고 차갑다라는 표현은 맞아요. 왜냐면 일단 태양계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고 목성 자체도 굉장히 온도가 낮은 행성이기 때문에 차갑다라는 표현은 맞는데 또 아까 별이라는 표현에서도 틀리고 그럼 실제로 별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왜냐면 항상 유로파에서는 태양이 떠있든 태양이 떠있지 않든 대기양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태양이 있고 없고의 차이만 있지 사실 우리 밤하늘이나 낮 하늘이나 똑같아요. 별이 보이는 건 똑같아. 그래서 그 떠있는 별을 지칭한다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이제 어떤 문제가 있느냐. 차갑다라는 표현에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별이라는 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빛을 내는 천체예요. 빛을 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거의 만도
만도 가까운 온도를 가지고 있고요. 일단 우리 태양으로만 봐도 표면 온도가 이미 6000도 이상이고요. 중심으로 가면 갈수록 더 온도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표면 온도로 따지든 중심 온도로 따지든 우리가 차갑다라고 설명을 할 만한 그런 온도가 아니에요. 굉장히 뜨거워요. 상상 이상으로 뜨거운 곳인데 이제 별을 차갑다고 표현을 해서 여기서 얘기하는 별이 이제 유로파 자신인지 목성인지 아니면 실제 별인지 그 부분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난 혼자라는 표현은 맞아요. 왜냐면 그 목성을 주변을 돌고 있는 유로파 입장에서는 이제 같이 있다는 느낌을 받고 있긴 하지만 정작 유로파 주변을 도는 누군가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위성 주변을 도는 위성이란 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혼자라고 표현을 했어요. 하지만 유로파를 제외하고 또 다른 위성들은 목성 주변을 함께 돌고 있긴 한데 당연히 그 유로파 주변에 있는 다른 위성들 사이의 거리는 상당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로파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이제 갈릴레이가 발견한 4개의 위성 중에 하나라서 그 갈릴레이 위성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그 앞에 이제 이오라는 친구도 있고 유로파라는 친구가 있고 가니메데 칼리스토라는 친구가 4개가 갈릴레이 위성으로 불리는데 유로파가 그 중에서 제 몸집이 작은 애긴 해요. 어쨌든 그거는 이제 하나 짚어 넘어가는 부분이고요. 여기서 이제 그대는 여전히 같은 거리를 지키며 아까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죠. 평형 상태, 거리가 좁혀지지도 않고 멀어지지도 않는 운동하는 상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울지 않고 갈게 매일매일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해볼게 아주 조금씩 커져온 내 마음이 말했어 이젠 그대에게로 갈 시간이야 닿을 수 없던 우리 거리 꿈이여 내게 와요 그 안에서 살게 까만 어둠 속 나는 보여 끝없이 돌고 있죠 온 힘 다해도 더 가까울 수 없다는 걸 알아요 슬픔의 표정은 등 뒤로 영원히 보여주지 않아 너의 빛을 받아도 내 그림자만은 얼어가 날 잡아줘 더 강하게 끌어안아줘 나는 너 없이 살 수 없어 You are the only one 영원히 닿을 수 자, 조금 많이 건너뛰었죠? 그 중간에는 반복되는 가사도 있고 그냥 큰 의미 없는 과학적인 의미가 없는 부분도 있어서 건너뛰었고요. 슬픔의 표정은 등 뒤로 영원히 보여주지 않아 너의 빛을 바라도 내 그림자만은 얼어가. 여기 보면 아까 얘기했던 왜 영원히 보여주지 않는 면, 그러니까 내가 바라보는 면이 있다면 뭐 영원히 보이지 않는 면이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슬픔의 표정은 등 뒤로 영원히 보여주지 않아, 이게 유로파가 보여주지 않는다는 걸까? 목성이 보여주지 않는다는 걸까? 누구일까요? 유로파랑 목성 중에서. 자, 아까 얘기했듯이 목성의 입장에서는 유로파를 바라보게 되면 유로파가 공전하는 각도만큼 그 자전하기 때문에 항상 같은 면만 보여주고 있어요. 그게 동주기 자전이라고 했죠. 목성에서 바라보는 유로파 관점에서 본다면 목성은 항상 유로파의 같은 면을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유로파는 공전하는 각도만큼 자전을 해버리는 동주기 자전을 하기 때문에 유로파에 항상 같은 면을 보고 있기 때문에 목성의 입장에서는 유로파가 뒷면을 볼 수가 없는 거지. 근데 이 등 뒤를 이제 슬픔으로 지금 표현을 한 거잖아요. 슬픈 표정을 등 뒤로 영원히 보여주지 않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유로파는 뒷면을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거는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 나는 내 뒤, 슬픔이 감춰져 있는 내 뒷모습을 목성 너에게 보여주지 않는다, 그 의미고요. 만약에 반대로 생각을 해본다면 유로파에서 바라보는 목성의 입장으로 생각해보면 유로파는 목성의 한 부분만 보게 될까? 어떨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실제로 그 유로파에 살고 있는 나를 본다면 어쨌든 항상 목성을 볼 수 있어. 그죠? 왜냐면 내가 만약에
유로파 중에서 항상 목성을 향하고 있는 그 면에 서 있는다고 생각을 한다면 항상 목성을 볼 수 있는데, 문제는 내가 목성 주변을 공전을 하기 때문에 목성의 여러 면을 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목성은 유로파에게 다양한 면을 다 보여주지만 유로파는 목성에게 한 면만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은 내가 내 슬픈 모습은 너한테 안 보여줄게라는 그 구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너의 빛을 받아도 내 그림자는 얼어가. 여기서 아까 얘기했듯이 너의 빛을 받았어. 근데 그 빛 자체가 태양에서 출발한 빛이 목성에게 반사가 돼서 유로파에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도달하는 빛 자체도 굉장히 강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내 그림자만 얼어간다는 게 아까 유로파의 특징 얘기했죠. 유로파는 얼음으로 된 표면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게 이제 목성의 흠이 의해서 깨졌다가 그 사이로 새어나온 물이 다시 얼고, 또 목성의 힘에 의해서 표면이 깨졌다가 또 그 사이로 새어나온 물이 얼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림자만은 얼어간다는 게 그만큼 낮은 온도로 항상 유지되는 유로파의 표면을 설명하고 있는 구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날 잡아줘, 더 강하게 끌어안아줘 라는 거는 이제 더 중력을 강하게 작용을 시켜달라. 그래야 너와 나의 사이가 거리가 가까워지지. 근데 결국은 가까워지면 파국이에요. 파국. 유로파는 박살나고 말 거예요. 이게 목성의 중력에 의해서. 왜냐면 지구도 사실 중력이 있으니까 그 중력만큼의 잡아당길 수 있는 지금 달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목성 같은 경우에는 엄청 여러 개의 위성을 거느리고 지구보다 훨씬 몸집이 크기 때문에 위성에게 가해지는 힘도 상당히 커요. 지구와 달에 가해지는 힘보다는. 근데 이제 그 사이의 힘을 우리가 중력인데, 이 중력이 더 강하게 작용이 되면 당연히 유로파와 목성뿐만 아니라 여러 위성들과 목성 사이의 거리도 가까워지겠죠. 어쨌든 이제 중력이 더 강하게 작용이 되면 두 천체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질 수도 있겠다 라는 설명을 해석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너 없이 살 수가 없어. 왜냐면 위성은 행성이 있어야 위성으로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행성이란 존재가 없어지게 되면 위성이란 존재도 함께 사라지거나 다른 행성에게 가서 달라붙거나 아니면 그냥 행성 없이 떠돌아다니는 뭐 소행성 정도로 분류가 되겠죠. 혹은 이제 아예 멀리 가버리면 행성계 밖, 만약에 튕겨나가는 그 와중에 아무 행성도 이 유로파를 잡아주지 않는다면 행성계, 이 목성계를 탈출해버리거나 뭐 태양계도 탈출해버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목성과 함께 돌고 있는 위성의 그 시스템에는 포함이 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유로파는 목성이 존재해야만 함께 안전적으로 천체 운동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You are the only one. 영원히. You are 더라고 발음하는 거 아니죠? D죠? You are the only one.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어떤 구절로 해석을 해볼 수 있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유로파에게는 목성이 유일한 행성이에요. 다른 행성은 있을 수 없어. 그러면 혹시 선생님 두 개의 행성이 공존할 수 있나요? 왜냐하면 별은 두 개가 공존할 수 있는데 이게 쌍성계라고 해서 태양계는 태양의 하나인 항성이 있어서 단일 항성계인데요. 다른 항성계 같은 경우에는 그 항성계의 중심에 태양이 두 개인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태양이 마침 하나지만 다른 항성계에서는 항성 두 개가 같이 공존을 하는 항성계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우리 그곳을 쌍성계라고 하기도 하고 세 개의 별이 같이 공존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는 낮에 태양 하나가 떠오르지만 다른 행성계에서 바라보게 된다면 그 행성계의 중심에 쌍성계가 위치하는 경우에는 낮에 태양이 두 개가 떠버리는 거죠. 혹은 세 개가 떠버릴 수도 있고 이렇게. 그래서 쌍성계일 수도 있고 세 개의 항성이 공존하는 항성계일 수도 있고 뭐 네 개일 수도 있어요. 이제 다중항성계라고 하는데 태양계가 좀 유독 특이한 편이에요. 보통은 두 개나 세 개의 항성이 동시에 생성되는데 이 태양계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좀 드물게 하나의 항성만 만들어진 경우거든요. 그러면 쌍성, 별도 동시에 만들어지는데 혹시 행성은 두 개가 같이 만들어질 수 없나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행성계는 아직 이런 시스템이 발견되지 않았어요. 일단 태양계 자체도
항상 수, 금, 지, 화, 목, 토, 천, 해 얘네가 각각 본인만의 공전 주기를 유지하고 있는 단독 행성이고요. 같이 엮여서 도는 경우는 없죠. 근데 이게 태양계 항성인데 태양계 행성들의 특징인데 뭐 다른 항성계에 공전하고 있는 행성들 중에 쌍을 이룬 상태에서 공존하는 행성이 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선생님이 알고 있는 선상에서는 이게 쌍으로 이루어진 행성이 항성 주변을 공전하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비슷한 예시로 그 명왕성을 한번 예시로 들어볼게요. 명왕성 같은 경우에는 수금지와 목토 천해 명이라고 해서 원래는 항성 우리 태양 주변을 돌고 있는 그 행성의 하나로 소속이 됐었었는데 얘가 그 소속이 바뀌었죠. 왜냐면 이 행성이란 것도 여러 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일단 본인이 공전하는 그 공전 궤도 선상에 자질구레한 그런 조그마한 천체 조각이 없어야 되고요. 깔끔하게 정리가 된 상태여야 되고, 그 다음에 모양이 둥글어야 되고, 그리고 행성 주변을 돌고 있는 위성에게 막대한 우세한 힘을 가해서 이 돌고 있는 모습을 봤을 때 행성이 우세하게 위성을 휘두를 수 있어야 돼요. 우리 달이 지구가 달을 휘두르는 것처럼 우세한 역학관계에 위치해야 되는데 명왕성 같은 경우는 사실 이 마지막 조건에서 탈락이 됐거든요. 그 명왕성도 달이 하나 있긴 한데 얘네가 위치가 애매한 거야. 왜냐면 이 명왕성 자체가 조금 체격이 작아버리고 이 위성 자체도 생각보다 명왕성보다 많이 작지 않아가지고 얘네 둘 중에 우세 관계를 따져봤을 때 명왕성이 확실하게 우위에 있지 않기 때문에 명왕성이 행성으로서의 조건 조금 부족하다라고 해서 이제 탈락이 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외소 행성으로 구분이 돼서 따지고 보면 얘네도 행성이 두 개가 있는 게 아니고 외소 행성과 위성과의 관계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일단 태양계에서는 행성계가 두 개가 존재하지 않지만 또 이제 나중에 앞으로 발견될 행성이나 아니면 선생님이 미처 모르고 있는 행성들 중에 이게 쌍행성계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현재로서는 없는 것으로 선생님은 알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쭉 내용을 들어봤는데요. 어떤가요? 이 노래 제목 자체도 사실 과학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는 노래기도 하고 가사가 가지고 있는 의미도 상당히 많은 부분의 과학적인 개념을 포함하고 있는 노래였어요. 이렇게 발표곡은 아니지만 수록곡들 중에서 이런 아이돌 노래 중에도 이런 곡들이 꽤나 많거든요. 또 다음 시간에도 또 새로운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혹은 알고 있는 곡들 통해서 새롭게 과학적으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마칠게요. 안녕.